댓글 사건 파기한 선식 마지막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회의 녹취록에 재판부에 이제 제출되었는데 예전에 한번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지워진 채로 제출된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워진 것을 복구해서 복구했죠. 국정원이 다시 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증거로 이제 채택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은 당시 국정원과 지금 국정원은 되게 수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겠죠.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똑같은 자료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지웠다. 특히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지워서 검찰에 보냈고 그때 국정원이. 지울 때 또 핑계를 뭐라 했냐면 국가안보가 관련된다 그랬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국가안보가. 국가안보가 이게 지운 게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용을 보면은 참 충격적인데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요, 댓글 관련된 사안인데 국가정보원법 위반, 또 공직선거법 위반 그 두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주로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무죄라고 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어요. 1심. 그 다음에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2심에서는 죄가 좀 더 무겁게 됐습니다. 국정원법 역시 유죄, 그리고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징역 3년 선고되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대법원에 올라갔죠. 근데 대법원에서 공선법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진 않고 증거 중에 일부가 문제 있다.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삼은 증거 중에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2심 둘 다 유죄로 했던 판결이 문제 있다.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네, 다시 고등법원으로. 네, 그래서 지금 파기 환송심 절차가 2년 넘게 열렸죠. 네. 정말 아주 길게 열렸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그동안 가린 상태에서 제출됐던 증거가 새롭게 내용이 드러나서 증거로 제출됐고 또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무죄를 가리는데 중요한 증거로 쓰일 거거든요. 그 내용 정말 그래요.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4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4년 구형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는요, 예. 종종 올려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4년 구형인데 8년! 에이, 그렇게 돼. 아이. 근데 구형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충 근데 4년 나오면 뭐 한 2, 3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제주도의 서귀포 김재현 의원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면회 가기로 했는데, 예. 1심에서 3년 실형 나왔는데, 예. 2심에서 4년 나왔습니다. 올려치기 당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검사가 항소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1심보다. 뭐 구형과 선고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 어쨌든 뭐 4년 구형했으니까 그래서 뭐 1심, 네. 2심처럼 3년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이니까 항소심이 두 번째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원래 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어요. 4년 때려서 3년 네, 나왔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구형이랑 지금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한 겁니까? 네.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왔습니다. 근데 원세훈 원장은 파기환송돼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다시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왔어. 이거는 다시 치명적이죠. 본인 파기환송 안 되는 게 나을 뻔했어. 그래요? 그러면은 원세훈은 그 3년 그 2심에서 3년 받고 파기환송되면서 3년을 다 안 살았잖아요. 다 안 살았죠. 보석으로 나왔죠. 보석으로 나오고 이번에 다시 아마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면 네. 그때 덜 살게 되는 거예요? 확정되면 하게 되고요. 만약에 2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 있다. 증거로 삼으면 안 되는 건데 증거로 삼았다라고 한 게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 뭐 정의원님 이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첨부 파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원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이거 하면서 썼던 트위터 계정 뭐 1000개 가까이 이런 아이디, 또 국가정보원 투입됐던 그 직원들의 이름 일부라든지 이런 게 쫙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 봐라, 선거에 개입한 증거다 예.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게 2심인데 대법원은 이 증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게 전문 증거니까 그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거 제가 쓴 게 맞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심에서는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법원의 그 증거 인정에 대한 그 판결 취지에 따르면은 그 진원 파일 등 정말 엄청난 자료들이 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뭐 크게 염려 안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복구한 후에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을 한 그 증거, 녹취록 내용이 워낙에 충격적이기 때문에 원세훈 그래요. 국정원장은 지금 잘못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올려치기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주업해야 한다, 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후보까지. 예. 이거는, 정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죄질이 너무 나쁘고, 그리고 명백하게 국정원법 구조, 정치개입, 불개입 의무 위반이고요. 선거법 위반이고, 또 공직선거법 구조도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 중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어겼고, 예. 그리고 국정원의 이게 목적상 제3조 또 위반이고, 어쨌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1, 2심 못 인정한 거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부인데 지금 새롭게 드러난 녹취 파일은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보입니다. 정 의원 말처럼. 네. 그럼 손 변호사가 이거 좀 소개 좀 해줘요. 어떤 내용이 그 지워졌었는지. 네. 일단 1심에서 공선법은 무죄 나왔고요.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죠. 그런데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누구를 낙선시키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드러나고 증거로 채택된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총선 대선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그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내년 2010년 지방선거가 이제 11개월 남았다.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을 잘 검증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동안도 국정원이 후보를 다 검증하고 내세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합니다. 또 내년에 큰 선거 2개 있다. 이건 뭐 총선과 대선이겠죠. 사실이 아닌 게 영향을 주게 되면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다. 국정원이 역할을 하라. 선거에 개입하라. 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인데요.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하시오.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되도록 챙겨라. 이거는 정말 정당히 해야 되는 일을 국정원이 나서서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보도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하든지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의 할 일이다. 뭐 삼공화국의 정보기관이야? 이건 뭐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줄곧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공선법 무죄 나온 다음에 언론 인터뷰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했어요. 북한이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것뿐이다. 라고 강변을 했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랬죠. 정반대죠. 예. 대북 심리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결국 북한에 대한 것만 한 게 아니라 정치활동, 정치 개입한 거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언론 어디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자,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언론을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느 언론과는 손을 잡고 어느 언론은 적대적으로 대하고 뭐 떠오르는 언론사가 있습니다만 국정원이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상상하기 싫은 일들을 한 것으로 보니까 보입니다. 그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 의심스러운데 항상 특종을 하는 신문사들이 있죠. 있죠. 예, 있죠. 국회의원도 있고. 네. 국회의원도 있고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자, 근데 이 녹취록을 폐기하고 삭제하고 지우고 검찰에 건넨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누가 이 녹취록을 지우고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국정원 알고 있으리라 보고. 남재준 원장 때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지시했는지 최종 지시자가 누군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에 이렇게 그 대선에 총선에 개입하라고 과연 MB의 지시는 없었을까? 원세훈은 MB랑 만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대할 때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 이 부분도 한번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심리전단을 새로 그 개편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사항이에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좀 딴 얘기인데 원세훈하고 비슷한 이름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원세계. 원세계, 위안스카이. 원세계. 원세훈
하면 맨날 그 생각만. 난 오세훈이 생각나던데. 왜요? 원세훈, 오세훈. 아유, 3살 훈이. 너무, 태권부에 나오는 3살 훈이 아니야. 오세훈이 아니야? 오세니까. 오세니까. 오세훈. 3살 훈이. 아, 오세훈이구나. 네, 오세훈이. 오세훈이.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MB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MB 정부 문건도 발견됐다 그래요? 네. MB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도 발견되었다. 롯데월드타워의 인허가와 관련된 문건, 그리고 STX 관련 문건이라고 하는데 STX 관련 아마 방산 비리에 네. 관한 문건일 것 같고요.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문제는 사실 이거 노무현 정부 때도 안 된다. 김대중 정부 때도 계속 안 된다 그랬거든. 롯데 수건 사업. 제2롯데월드 예. 100몇 층 그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군에서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이거 국방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성남공항인가요? 예. 그 활주로를 틀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틀더라도 나중에 이제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과 비행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군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권 바뀌고 나니까 군에서 찬성했어요. 손수 변호사는 네. 그런 과거 일까지 어떻게 기억을 잘하지? 아주 옛날도 아닌데요. 야, 정치에 관심이 있나? 아니 군 얘기잖아요. 군. 군 얘기인가? 군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BBK만 몰라요. BBQ는 알죠? 네? BBQ. 제가 BBQ 대표이사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 왜 그래? 또? 네, 한 5, 6년 전에 BBQ 먹다가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제가 BBQ 가맹점 사업자들, 가맹점주들이 본사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소송을 했어요. 피해가 좀 많아가지고. 막 보복 입점, 지금 문제되잖아요. 예전에도 많았는데, 공정위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정말. 저는 정말, 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도. 이제 안심하십시오. 네. 김상조 공정위는 네. 역대 공정위와 차별이 있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그동안 상상했던, 공정위. 초임 변호사 때 상상했던 공정위가 이건데, 그동안은 재벌을 위해서 수문장이 된 거예요. 아예. 불공정위였지.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예.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인터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짧게 했죠. 추정 60분인가? 그랬는데, 그게 잠깐 나갔는데, 그거 나가자마자, BBQ 대표이사께서 저를 명예훼손 등등으로 이제 고소했죠. 잘 해결됐어요? 네, 잘 해결됐습니다. 강용석한테도 고발당했잖아. 그렇죠. 그것도 잘 해결됐습니다. 잘 됐어요. 아니, 이게, 방송이니까 말 하나. 근데 구속된 적 있어요? 변호사 업무하다가? 아니요, 없습니다. 대통령 되기는 어렵겠네. 아니, 저는 진짜. 노무현 변호사는 구속됐었잖아. 훌륭한 분이죠. 저를 감히 어떻게. 네. 경찰까지는 불려가가지고 이런저런 한 해명도 번쯤은 했는데, 구속되길 바래요. 검찰청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제 사건으로는. 네. 어쨌든 MB 정권에서 성남공항의 활주로를 트는데 만일 어떤 짬짬이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 국가안보를 팔아먹었다. 매개로 해서 기업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타격일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처벌받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롯데월드타워 인허가와 관련된 문건이라고 말했으면 그 정도의 그 문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STX 문건 같은 경우에는 정옥군 전 해군 참모총장이 연루된 방산 비리 관련입니다. 이거 아마 본인도 구속되고 아들도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거?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유죄로 인정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사안에도 참고할 만한 그런 대법원 판결문을 낳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연세훈 문건 그리고 이번에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제2롯데월드나 STX 관련 문건 MB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사정 기대도 되나요? 들어갔다고 봐야죠. 일단 지금 방산비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자원외교 이런 부분까지 다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물관리 일어나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것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완강히 지금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일어나 하면은 조사가 수월한가요? 그럼 관리를 일어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번 또 파헤쳐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면 환경부는 수질을 담당이었고 네. 국토부는 수량 담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수질과 수량을 일원함으로써 4대강 사업이 적정했느냐 그 과정에서 또 붉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꼬리가 밟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유한국당은 지금 무지하게 저하고 있죠. 특히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뭐 조홍천 의원 등이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말 많던데 문무일 네. 검찰총장. 뭐 그렇긴 하죠. 네, 약간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국정원의 녹취록, 아까 그 전부서 회의 녹취록이라든지 예.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이런 것 등등 13개 문건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했던 이야기를 지우고 보냈던 것. 그리고 또 그 후에 검찰은 또 그 외에 다른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가 또 반납을 합니다. 돌려줍니다. 재판에 쓰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했고 예. 문무일 총장이 신임 총장이 그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사하겠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이게 이야기. 이래 된 거예요. SNS 장악 문건에 보면 그게 2011년 11월에 작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단 그 SNS 장악 문건에 의해서 심리전단도 이제 확대 개편되고 그러면서 댓글 공작이 있었고 박원순 제압 뭐 예.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쭉 일련의 과정이 SNS 장악 문건이 나온 대로 그대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문제하고 또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데 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홍천 의원도 굉장히 화를 냈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냥 문 검찰총장으로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옹호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예. 이랬다고 봐요. 뭐냐면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사잖아요. 예. 근데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공수처 문제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이제 딱 예. 정답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여야 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00대 과제도 넣고, 주요한 그렇죠. 탑 이슈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을 거라는 상황을 알아요, 제가. 검찰이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즉답을 피해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국민 여망에 맞게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느냐 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건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병우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용 재판에 관해서 그 청와대 문건 작성자가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 그래요. 우병우 지시로 했다는. 그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재판에 가서 얘기해 볼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이재용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문건을 작성한 두 명의 행정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우병우가 시켰다.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다시 복귀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견된 검사가 검사 신분으로 다른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우병우가 시킨 게 맞습니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증인 선서하고 재판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우병우가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병우가 뭘 시켰냐. 예. 우병우가 삼성 관련해 가지고 불법적인 뭐 사찰을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직권 남용을 하라고 시켰거나 아니면 직권 남용을 했거나 예.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모 검사죠. 이모 전 행정관 자기가 내가 적은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생기는 것이고 그와 거기에 추가해서 그렇다면은 그 문건의 작성 경위라든지 작성 배경 그런 것들을 이제 양측에서 물은 거죠. 특히나 검찰에서 증인 신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냐? 예. 그렇다. 지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왜 그런 검토를 지시했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했거든요. 말이 안 돼.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검토를 왜 시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기 직무 밖을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자기 직무 범위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거죠. 누가요? 우병우 측에서. 근데 김종 네. 법정에서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유사한 증언을 했죠. 네네. 왜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차관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알아보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 평창올림픽 무슨 공사 있잖아요. 그게 어디 무슨 회사, 외국 회사, 뉴슬리인가? 네. 스위스 회사. 네. 네. 그래서 거기 떨어지긴 했는데 원래 그 뉴슬리하고 최순실 WK인가요? 거기하고 뭐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3천억짜리 공사인데 150억을 최순실이 받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챙겼다는 이제 정황이죠. 예.
그러면서 종범실록에 이렇게 나온대요. 뉴슬리라고 나오는데 그 깨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3천억 중에서 공사하고 남는 거 있잖아. 그걸 반가이 하자. 어. 최순실이 그렇게 주장했대요. 그래가지고 반가이라고 한다면 반띵. 반띵. 네. 반띵하고 반가이하고 무슨 차이야? 아, 반가이는 그게 아니에요. 50%. 아니, 반가이는 서로 까자. 아, 그런 거야? 네. 상계하자. 퉁치자. 그러니까 네. 이익금의 50% 5대5로 나눠 갖자. 반띵하자. 반띵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뭐야 이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박헌영 과장도 언젠가 어디선가 그걸 주장했었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순실 사익과 관련된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챙기지 않았냐. 이런 이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캐비넷에서 문건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병우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우병우 재수사 가능할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새롭게 증인이나 증언이 나오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재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걸 보고 생각이 되죠. 법적인 전문 용어로 추가 뜬다고 그러죠. 아, 그래요? 네. 추가 뜬다. 네. 오, 그래요. 우리 구치소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누가 진짜 추가 한번 뜨잖아요. 완전 초상집이야. 아 추가로 뜬다. 추가로 제가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추가 뜬다고 그래요. 이번에 제출된 문건이 저번에는 참고 자료로 그 이재용 재판 참고 자료로 그렇죠. 올렸잖아요. 재판부에다가 그 검찰 네. 측에서 특검 네네. 측에서. 근데 결국은 증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증거로 제출을 했고 했습니까? 또 예. 그렇게 전문 증거의 경우에 증거 능력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성한 사람을 불러서 제가 작성한 겁니다. 라는 증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그걸 했다 한 이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유죄의 증거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유죄일지 무죄일지를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병우가 지금까지 스탠스처럼 난 모른다. 무조건 네.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좀 꼬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초반에 이런 게 나왔으면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웠을 텐데 네. 한참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참 한 다음에 이게 나와버리니까 여기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형량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괘씸죄가 적용될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모른다, 난 정말 모른다,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좀 순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이번 대법관 회의에서 주요 재판 생중계를 허용을 결정했어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재판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규칙을 바꾼 겁니다. 대법원 규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고 네, 그러는데. 시행이 다음 달 1일, 8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1일, 예. 네, 8월 1일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날 이후 선고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거고 예. 가장 이번 국정농단 사건들 중에서 주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월 중순에 20일인가요? 선고. 네, 그때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바뀐 규칙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어떻게 판결이 선고되는지를 중계 방송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이재용은 8월, 박근혜는 10월이죠. 네, 현재로서는. 네. 네. 네, 그걸 그런데 기대해보고. 이제 선고일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 박근혜 재판은 예. 네. 아니, 구속 만료인 게 그때쯤 되니까 뭐 그때쯤으로 이제 그런데 예상하는 거죠. 예. 추가로 다른 걸로 구속이 되면은 예, 재판을 예. 좀 더 열게 할 수 그래요. 있겠죠. 예. 근데 이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나는 그거 못 받는다. 네. 난 찍지 말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뀐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계를 허용할 수 있는데요, 생중계를.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피고인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의 그것은 뭐 재량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판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야,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정의원 아주 좋아했겠네요. 왜요? 내가 앞에서 재판 받는 거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고 그렇죠. 거기서 필리버스터 하고 얼마나 좋아. 아니, 근데 선고기일만 공개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재판,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못 보고? 예, 중계 대상이 아니고, 마지막에 최후 변론. 그것도 안 되는 안 거죠. 돼? 왜냐면 이게, 아이. 선고할 때 최후 변론 네. 안 한다. 네, 이게 뭐냐면요. 원칙적으로는, 결심할 때 네. 최후 그쵸. 진술하는 거지.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은 결심하고 바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추후에 선고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사건은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재판을 많이 하는 이번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은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오는 게 아니고요. 피고인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럴 기회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겠네요.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냥 재판장이 선고할 것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피고인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선고기일도 출석을 하잖아요. 거기 법정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은 무조건 촬영되는 것이냐, 중계되는 것이냐,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나와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재판장만. 네, 그렇죠. 선고문 읽는 것만. 네, 그것만 중계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도 좀 넓혀 나가겠다라는 입장은 밝혔죠. 김세윤 부장판사죠. 박근혜 재판. 그분이 좀 차분하더라고요. 굉장히 차분하시죠. 네. 굉장히. 네. 그리고 원래는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이게 결정될 뻔했죠. 근데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선고뿐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그 공판 기일도 그때는 그 공개하자. 만약에 마지막 재판 날도 공개했다고 예. 한다면 뭐 최후 변론, 최후 진술까지도 다 구형까지 다 중계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근데 뭐 이재용이나 박근혜나 지금까지 재판 보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더라도 그냥 변호사들이 말하면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하는 것도 이제 못 봐요. 결심만 사실 중계는. 예. 판사가 그냥 때리는 것만. 선고하는 건데 선고할 때는 주문 읽고 이유의 요지를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할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었잖아요. 네. 쭉. 예, 그거 보시는 겁니다. 고수준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YTN 사장을 지금 새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노종면 전 기자가 후보로 올라가 있죠. 11명의 후보 중 한 명이었는데 오늘은 25일입니다. 11명이요? 예. 많아요. 후보가 11명이요. 오늘 YTN 사장 추천이 서류 심사에서 노종면 기자가 떨어졌네요. 네. 예. 떨어지는 거 보면 지금 여기에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YTN의 대주주 이거 다 대기업 공기업 대기업입니다. 한전, 한국마사회, 인삼공사 요 사람들 들어가 있고 또 노조에서 들어가 있고 또 시청자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 거의 노종면한테 최저 점수를 준 사람들은 요 대주주들이 최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담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YTN 노조는 조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정권이 바뀐 것 같은데 아직도 방송은 그렇네요. 예. 곳곳에 적폐가 쌓여 있는데 그렇네요. 아직 뭐 이제 시작이잖아요. 적폐 청산. 그러니까 MBC, KBS도 뭐 사장이 내려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YTN도 좀 그렇네요. 내가 MBC에서 어떤 휴먼 다큐를 하자고 PD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청래 오늘요? 네. 김장겸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안 될 건데, 뭐 밀어보겠다고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취재를 했어요, 저한테. 오늘 전화 왔어요. 잘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될 일을 추진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가 몇 번 겪었거든요, 그런 일을. MBC요? KBS 나는. 아하. 그거 안 되는 걸 왜 자꾸 아니라고 이번엔 다르다고. 한 두세 번 겪었어. 우리 이 작가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KBS도 뭐 하자고 왔었고. 예, 왔었죠. 뭐 딴 데도 이렇게 지상파에서 왔었어요. 저랑 뭐 하자고. 계약금을 받으세요. 다 엎어졌어. 마지막 올라가면 다 엎어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KBS 같은 경우에 뭐 이정열 전판사 라디오 출연시켰다고 난리치고 자르고 뭐 이랬었잖아요. 두 분 근데 지난주에 SBS는 등장하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SBS는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상업방송이야, 사실. 공영방송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또 외압에 그 공영방송과는 달라서 네. 그렇게 외압을 휘두를 수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런 점이 있죠. 어쨌든 뭐 YTN 사장 좋은 사람 임명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뭐 1심, 네. 2심처럼 3년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이니까 항소심이 두 번째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원래 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어요. 4년 때려서 3년 네, 나왔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구형이랑 지금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한 겁니까? 네.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왔습니다. 근데 원세훈 원장은 파기환송돼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다가 전공이 교체되고 다시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왔어. 이거는 다시 본인 파기환송 안 되는 게 나을 뻔했어. 그래요? 그러면은 원세훈은 그 3년, 그 2심에서 3년 받고 파기환송되면서 3년을 다 안 살았잖아요. 다 안 살았죠. 보석으로 나왔죠. 보석으로 나오고, 이번에 다시 아마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면, 네. 그때 덜 살게 되는 거예요? 확정되면 하게 되고요. 만약에 2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 있다. 증거로 삼으면 안 되는 건데 증거로 삼았다라고 한 게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 뭐 정현임 이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첨부 파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원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이거 하면서 썼던 트위터 계정 뭐 1000개 가까이 이런 아이디 또 국가정보원 투입됐던 그 직원들의 이름 일부라든지 이런 게 쫙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 봐라 선거에 개입한 증거다 예.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대법원에 올라갔죠. 근데 대법원에서 공선법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진 않고 증거 중에 일부가 문제 있다.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삼은 증거 중에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2심 둘 다 유죄로 했던 판결이 문제 있다.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네, 다시 고등법원으로. 네, 그래서 지금 파기 환송심 절차가 2년 넘게 열렸죠. 네. 정말 아주 길게 열렸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그동안 가린 상태에서 제출됐던 증거가 새롭게 내용이 드러나서 증거로 제출이 됐고 또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무죄를 가리는데 중요한 증거로 쓰일 거거든요. 그 내용 정말 그래요.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4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4년 구형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는요, 예. 종종 올려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4년 구형인데 8년! 에이, 그렇게 돼. 아이. 근데 구형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검사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죽은데 4년 나오면 뭐 한 2, 3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제주도의 서귀포 김재현 의원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면회 가기로 했는데, 예. 1심에서 3년 실형 나왔는데, 예. 2심에서 4년 나왔습니다. 올려치기 당했어요. 그건 이제 그 검사가 항소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1심보다. 뭐 구형과 선고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 어쨌든 뭐 4년 구형했으니까. 한 게 2심인데 대법원은 이 증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게 전문 증거니까 그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거 제가 쓴 게 맞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심에서는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법원의 그 증거 인정에 대한 그 판결 취지에 따르면은 그 진원 파일 등 정말 엄청난 자료들이 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뭐 크게 염려 안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복구한 후에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을 한 그 증거 녹취록 내용이 워낙에 충격적이기 때문에 원세훈 그래요? 국정원장은 지금 잘못 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올려치기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주업해야 한다, 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후보까지. 예. 이거는, 정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죄질이 너무 나쁘고, 그리고 명백하게 국정원법 구조, 정치개입, 불개입 의무 위반이고요. 선거법 위반이고, 또 공직선거법 구조도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 중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어겼고, 예. 그리고 국정원의 이게 목적상 제3조 또 위반이고, 어쨌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1, 2심 못 인정한 거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부인데 지금 새로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회의 녹취록에 재판부에 이제 제출되었는데
예전에 한번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지워진 채로 제출된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워진 것을 복구해서 복구했죠. 국정원이 다시 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증거로 이제 채택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은 당시 국정원과 지금 국정원은 어떻게 수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겠죠.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똑같은 자료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지웠다. 특히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지워서 검찰에 보냈고 그때 국정원이. 지울 때 또 핑계를 뭐라 댔냐면 국가안보와 관련된다 그랬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국가안보와. 국가안보가 이게 지운 게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용을 보면은 참 충격적인데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요, 댓글 관련된 사안인데 국가정보원법 위반 또 공직선거법 위반 그 두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주로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무죄라고 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어요. 1심. 1심. 그 다음에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2심에서는 죄가 좀 더 무겁게 됐습니다. 국정원법 역시 유죄. 그리고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징역 3년 선고되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그 과정 이렇게 드러난 녹취 파일은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보입니다. 정 의원 말처럼. 네. 오늘 손 변호사가 이거 좀 소개 좀 해줘요. 어떤 내용이 지워졌었는지. 네, 일단 1심에서 공선법은 무죄 나왔고요.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죠. 그런데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누구를 낙선시키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드러나고 증거로 채택된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총선 대선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그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내년 2010년 지방선거가 이제 11개월 남았다.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을 잘 검증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동안도 국정원이 후보를 다 검증하고 내세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합니다. 또 내년에 큰 선거 2개 있다. 이건 뭐 총선과 대선이겠죠. 사실이 아닌 게 영향을 주게 되면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다. 국정원이 역할을 하라. 선거에 개입하라. 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인데요.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하시오.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되도록 챙겨라. 이거는 정말 정당히 해야 되는 일을 국정원이 나서서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보도 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하든지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